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스 하디의 테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인 토마스 하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1840년부터 1928년까지 생존하였던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영국 도시주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식 건축가 교육을 받았고 한동안 건축 기사로 일했으나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디의 소설들은 대부분 그의 고향인 영국 남서부 지방을 배경으로 하며 이를 가상의 공간인 웨섹스로 명명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몰락하는 농촌 사회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냉혹한 운명이다. 우연에 대한 깊은 비관주의와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하디는 당대의 엄격한 도덕 기준, 계급 제도,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가혹했던 사회적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 캐스터브리지 시장, 그리고 격렬한 논란을 낳았던 이 작품, 더버빌가의 테스, 그리고 미천한 사람 주드 등이 있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소설은 사회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고, 특히 미천한 사람 주드가 당시 사회의 도덕적 관념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극심한 비난에 직면하자 하디는 소설 집필을 단념하고 이후에는 평생시 창작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설가보다 시인으로 여겼으며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겨 모더니즘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디는 1928년 1월 11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그의 유해는 영국 최고의 영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 의 시인 코너에 안장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심장만은 그의 유언에 따라 고향의 첫 번째 부인 무덤 옆에 묻히는 독특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디는 소설가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사실주의를 완성하고 시인으로서 모더니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영국 문학사에서 사실주의 문학을 완성하고 근대적인 비관적 시각을 확립한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대표작인 테스, 즉 원제 더버빌가의 테스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농부의 딸 테스 더비필드의 비극적인 삶을 다룹니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과 주제는 테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두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를 억압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며 당시 사회의 엄격한 도덕 기준, 계급 문제,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테스라는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외부의 힘에 대한 비판서로서 문학적 깊이가 매우 뛰어난 걸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장, 비극의 씨앗을 뿌리다. 더버빌가의 망상과 테스의 의문. 19세기 후반 영국의 목가적인 시골 마을 말롯에 사는 테스는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농부 집안의 딸입니다. 테스가 그녀의 아버지 존 더비필드가 자신들이 몰락한 노르만 귀족 가문인 더버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듯하지만 이 허황된 혈통에 대한 집착은 가족에게 희망 대신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테스의 집안은 우연한 사고로 유일한 말 프린스를 잃게 되고 어머니의 병과 가난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극에 달합니다. 테스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부유한 알렉 더버빌의 저택으로 친척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테스를 가짜 친척인 부유한 알렉 더버빌에게 보내는 계기가 되며 순수했던 테스가 사회와 운명의 덫에 걸려드는 첫걸음으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알렉의 유혹과 순수성의 파괴. 알렉은 신흥 부르주아 계층으로 더버빌이라는 성을 돈으로 사서 얻은 가짜 귀족입니다. 알렉은 그의 저택에서 일하게 되는 테스에게 집착하며 끈질기게 유혹하고 테스의 가난과 무지를 이용하여 그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린합니다.
결국 알렉은 테스를 숲속 더 체이스로 유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디는 이 사건을 불행한 우연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으나 대부분의 독자와 비평가들은 이를 강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테스 삶의 모든 불행을 결정짓는 외부의 폭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디는 이 작품 속에서 테스의 순결은 훼손되지만 그녀의 내면적 순수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후 테스는 사생아를 낳지만 곧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회의 편견과 싸웁니다. 황금기, 희망과 이중잣대의 대면, 사생아의 죽음과 사회적 낙인. 테스는 고향 말롯으로 돌아와 사생아를 낳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소로우로 테스 스스로 아기에게 비공식적인 세례를 주지만 아기는 곧 사망합니다. 테스는 과거의 일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낙인 속에 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테스가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기준이 얼마나 잔인하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목가적 공간, 텔보세이즈와 엔젤 클레어. 테스는 새로운 삶을 위해 텔보세이즈 유제품 농장으로 떠납니다. 이곳은 자연의 생명력이 넘치는 목가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테스는 과거의 짐을 잠시 잊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습니다. 테스는 유제품 농장에서 일하며 지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구습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는 신사 엔젤 클레어를 만납니다. 엔젤은 테스를 자연의 여신처럼 숭배하며 사랑에 빠지지만 이는 테스의 현실이 아닌 그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이미지였을 뿐 여성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편협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정, 파국을 맞은 결혼 생활, 결혼과 파국의 고백. 테스는 자신의 과거가 엔젤과의 사랑을 깨뜨릴까 두려워 고백할 시기를 놓치다가 결국 결혼식 날 밤 테스는 과거 알렉과의 일을 고백합니다. 엔젤은 자신이 이전에 인도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고백했지만 테스가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에는 충격받으며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엄격하고 남성에게는 관대한 빅토리아 시대 도덕의 이중잣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엔젤은 테스의 육체적 훼손 때문에 그녀의 정신적 순수성까지 부정하고 그녀를 순수하지 못한 여자로 규정하며 떠납니다. 이처럼 엔젤은 테스를 자연의 순수함으로 사랑했지만 사회적인 도덕 기준에 갇혀 그녀의 인위적인 순결 상실은 용납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디는 이 작품 속에서 테스의 순결이 외부의 힘에 의해 훼손된 것이므로 그녀는 순수한 여자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방황과 가혹한 현실. 엔젤은 테스를 버리고 브라질로 떠나버립니다. 테스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혹독하고 황량한 농장 플린트콤 애쉬로 가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텔보세이지의 풍요로운 자연은 테스의 희망을 상징했던 반면 플린트콤 애쉬의 척박한 땅과 추위는 테스가 겪는 절망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종장, 최후의 저항과 운명의 승리. 알렉의 재등장과 테스의 희생. 엔젤이 브라질로 떠난 후 테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노동을 견딥니다. 알렉은 독실한 기독교 설교자로 위장하여 다시 테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결국 신앙을 버리고 테스를 다시 유혹합니다. 다시 나타난 알렉의 끈질긴 구애와 가족의 병과 극심한 가난 앞에서 테스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희생으로 알렉의 첩이 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는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테스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살인과 스톤헨지로의 도피. 브라질에서 깨달음을 얻고 테스를 용서하기로 한 엔젤이 돌아왔을 때 테스는 이미 알렉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에 테스는 엔젤을 위한 마지막 행동으로 알렉을 살해하고 엔젤과 함께 도망칩니다. 이 살인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억압했던 힘에 대한 테스 최후의 격렬하고도 주체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종결. 엔젤과 테스는 며칠간 도피하다가 고대 유적지 스톤헨지에서 잠이 듭니다. 이 선사시대의 장소는 인간 사회의 법과 도덕, 그리고 시간이 미치지 않는 원시적인 영혼의 장소이자 공간으로 테스가 잠시나마 사회적 속박과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은 해방된 순간과 공간입니다. 결국 테스는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작품에서 하디는 정의의 여신이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아이러니하고 냉소적인 문장으로 테스의 죽음을 묘사하며 독자에게 테스의 죽음이 과연 진정한 정의였는지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끝으로 테스의 여동생 라이자 루는 엔젤과 함께 테스의 유언에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납니다. 이로써 하디는 라이자 루를 테스의 영적 폭사판이라고 묘사하며 테스의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암시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테스라는 순수한 영혼이 냉혹한 세상에 의해 짓밟히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문학적 깊이가 매우 뛰어난 비극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테스의 삶은 우연한 혈통의 발견, 알렉과의 불행한 만남, 엔젤의 위선적인 판단 등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불운한 우연,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압력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됩니다. 하디는 테스를 순수하게 제시된 여자라고 명명함으로써 육체적 순결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은 순수했음을 옹호하며 남성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극도로 엄격했던 당시의 위선적이고 가혹한 도덕률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한편 테스는 자연 속에서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예컨대 결혼, 계급, 도덕과 법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결국 파괴되는데 이러한 자연, 문명의 대립은 하디의 주제의식으로 자연의 순수함과 사회의 부패한 도덕률 간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 테스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외부의 힘에 대한 비판서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순수성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불멸의 고전이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